힘들어지십시오. 다들 힘이 너무 없어 보이십니다. 입업하면 다들 힘이 또 없어 보이십니다. 모든 학원에서 다 요거 딱 나오면 다들 전부 다 욱합니다. 개발법 처음 낯선 어떤 그런 문장이 나오죠. 그 심정은 다 이해합니다. 예. 아주 처음에 강의할 때, 이거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한 3년, 4년 강의하니까 혼자 보이던데, 이제 한 7, 8년 했으니까 이제 다 보이는데, 처음 할 때 사실 안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처음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입장하고 비슷할 것인데, 아마 거의 내용이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 같이 들릴 것입니다. 큰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몇 분만 보시면 나의 실제 시험은 또 쉽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쉬운 파트, 제가 설명한 파트가 한 두세 번 보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 설명했던 파트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확대해서 막 박스 안에 많은 내용들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흐름만 딱 타는 것이 중요하니까 대충 어떻게 흘러간다 감만 잡으시면 사실 됩니다. 지금은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환지가 나오죠. 환지 나오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한 번 더 체계 잡겠습니다. 개발 사업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원칙은 토지 이용에 관한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통해서 토지 이용을 결정을 해줍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의 내용 속에 딱 보니까 내용 속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딱 설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명칭이 바로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개발계획이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이고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법만 다르게 설명할 뿐이지 원래 요 계획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의 결정권자였던 바로 시도지사 또는요 대도시의 지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수립을 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개발계획에 맞는 확정 개발할 장소를 결정한다 해서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도 같이 아울러서 보통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지정을 다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장소가 딱 정해지면 요 구역 내에서 누가 이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사업의 시행자를 또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전부 다 보시면요,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듯이 지정권자들이 시행자를 또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할 때 보시면 이것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주로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라든지 또 설립한 주업을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신뢰가 되어진 자들이 이제 요 정해진 구역, 요 구역을요, 요 개발 계획에 맞도록 설계, 아주 조성하는 아주 이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계획의 명칭이 뭐냐라고 하니까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 요 실시 작성해서 요 계획에 맞게 수립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이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요 계획이 이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나서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순서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은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토지를 수용해서 하겠다. 방향 설정, 또 환지한다. 이렇게 나뉘어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면 이 사업의 모든 신뢰가 다 이 땅을 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 딱 나오시면 딴 게 아니고 뭐 수용권의 행사 시기, 수용권의 어떤 발생 조건 등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수용 보상금에 대응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한 부분도 시험에 절개 잘 나오는 파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땅을 처분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미리 다 선분양을 합니다. 선분양. 이 선분양을 통해서 미리 선수금이라는 선금도 미리 받는 조건도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요 토지를 공급할 때, 분양할 때, 토지 분양.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토지 분양 방법, 공급 방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원칙은 다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를 분양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어떤 토지 일부는 조성도 하지 않고 종전에 있던 원래 있던 상태의 토지, 원형지, 원래 있던 모양새의 토지 이 자체로도 분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게 이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일단 나오거든요. 볼까요? 해서 보시면 이제 시행자는 도시를요, 어떤 자연 친화적 개발이라든지 기타 복합적인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요, 승인받아서 다음에 자들한테 원형지를 공급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도 하지 않고 일부 토지는요, 다 멋지게 개발 계획을 딱 세워서 조성을 딱 합니다. 하지만요, 또 요 일부 토지는요, 원래 있던 형태, 산이 있고 물이 있는 이런 상태의 토지로서 처분할 수가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있고요. 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또 규모, 면적도 일부 제한 또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먼저. 그래서 그 밑에, 박스들 밑에 보시면요. 관로 2번을 딱 보세요. 양관로 2번. 공급 대상 면적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원형지는요, 전체 구역은 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요 구역들 가운데에서 딱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할 수 있게 3분의 1 규모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체크하십니다. 구역 전체 토지에서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이 누구한테 줄 수가 있느냐. 공급자도 제한 받습니다. 쫙 나오네요. 그래서 국가기관들이 이것을 받아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각종 공공단체 기관들과 또 지방공사도 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자체를요, 학교 등의 대학교 등의 학교 시설로 이용할 자들과요, 공장으로 이용할 자한테 이 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정 가시면 탕정, 아산 탕정 가시면요, 탕정 지역 전체는 삼성전자한테 통째로 줬습니다. 알아서 공장을 지어라기죠. 역시 공장 사업자와 학교, 대학교 등의 사업자한테 이 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나 요 땅이 나올 것인데 개발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이 땅 일부 토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공모에 맡겼습니다. 이 공모에서 당첨된 회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한테도 이 땅을 줄 수가 있다 해서 이 땅은요, 아무나 줄 수 없고요. 어떤 공공단체들과 그다음에 공모에 선정된 자와 또 학교 시설 부지 이용할 자와 공장 부지 이용할 자한테 이 땅을 줄 수가 있다 해서 공급자가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2번은 다음에 볼 사항인데 이 공급자의 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밑에 있는 5번, 4번, 4번, 저기 5번입니다. 학교나 공장 일대는요. 경쟁 입찰시킨다 등이 있습니다. 체크만 다 해주세요. 다음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공급도 될 수가 있다. 이것만 아시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하면 또 의학하시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 4월 달 5월 걸쳐서 계속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수용 방식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제6절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상이 나왔네요. 가장 어려운 상이 바로 이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이 공급의 가장 어려운 상이 환지 방식에 관한 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한 개 또는 두 개, 보통 한 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한 개를 틀리겠다 하시면 몽땅 안 봐도 사실 되는 파트가 바로 이 환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파트가 영향이 많고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기해도 되는 파트가 환지인데 또 환지를 또 잘 아셔야 앞으로 중개업 사업 하실 때 특히 지역 조합 사업 할 때 보시면요. 이때 많이 개입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있는 척을 하시면서 또 개입되어서 또 개입하면서 또 이익도 취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환지. 자, 환지입니다. 환지는 뭐냐? 토지교환입니다. 환지 토지교환. 이 사업 시행 방식이 토지를 매수해서 땅을 조성해서 한다. 이게 아니고 환지입니다. 땅을 조성한 다음에 땅을 돌려준다. 환지 방식이란 방식도 취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너무 비싼데 그쪽 지역에 꼭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마을 주민 설득해서 땅을 바꿔준다. 이렇게 설득해서 주민 참여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환지는 대부분 다 보시면 조합들이 사업을 주로 많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환지가 딱 나왔어요. 환지니까 환지도 똑같습니다. 여기 실시계획대로 이쁘게 땅을 조성을 딱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조성된 이 땅을요, 공급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이 땅을 다시 바꿔줍니다. 환지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종전에 논밖에 없고 이런 식의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멋지게 이렇게 개발 딱 해가지고 조성을 딱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이 땅 일부를요, 이제 종전 땅 주인한테 다시 바꾸어준다. 환지한다. 이런 식의 의미가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한다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성한 다음에 이 사업 출발은요, 어떻게 환지를 할 것이냐. 여기 있던 갑이 종이는 1000평짜리 땅이 있었는데 이쪽 구역에 어떤 땅을 몇 평을 줄 것이냐. 이런 식의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업은요, 착수하기 전에 어떻게 땅을 바꾸어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환지하기 위한 계획,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이 인가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에 사업에 착수한다. 이것이 사업의 순서가 됩니다. 순서입니다. 착수를 딱 합니다. 착수해서 이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이 사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쪽 수용 사업은요, 보시면 토지에 대한 공급 분양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는데요. 하고 나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검사권자의 공사 완료 공고, 이것이 있을 때 이 사업은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은요, 환지계를 작성해서 착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공사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 사업 시행자들이 먼저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일단 공사는 끝이 나는데
당신들 받을 그 환지가 마음에 듭니까? 라고 의견 수렴 절차가 그 명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공사를 일단 고치는데 당신이 받을 환지가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라고 의견 듣습니다. 이 명칭이 바로 이 법은요, 이 법은 환지에서는 공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검사로 넘어갑니다. 받고 나서 검사 끝이 나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 해줍니다. 자, 그 위치에, 그 크기에 땅이 딱 주면 좋은데, 살짝 땅이 바뀝니다. 이들이 종균에 받을 환지가 주거 지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땅을 신청을 했는데, 이쪽 지역에 사업 계획을 딱 보니까 공업 지역을 배치합니다. 그럼 땅을 못 줍니다. 못 주니까 주거 지역이 있는 쪽에 땅 일부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딱 바뀌어버리죠. 바뀌니까 이 위치 바뀐 땅으로 소유권 부여하는 처분을 합니다. 뭐냐? 환지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땅이 어느 필지에 환지되었다, 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분해 줍니다.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공고를 딱 합니다. 했을 때 사업이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환지 처분 공고한다.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딱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 절차 간단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환지기, 그러면 환지기 세웁니다. 여기서 딱 나오거든요. 그럼 환지기획은 누가 이것을 작성하느냐가 등장을 딱 합니다. 물론 이것도요, 계획이니까 이 사업 착수하는 자, 시행자들이 이것을 작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세요. 1번 딱 보시면 시행자들은 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씩 아니면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진 환지기를 작성해야 된다 딱 나와 있죠. 여러분들 계획의 내용은 거의 외울 게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계획의 내용 중에서 외울 사항이 딱 3개 있습니다. 뭐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입니다. 3개는 계획 통째로 내용이 와야 됩니다.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다음은 이것을 작성해야 된다. 이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가 이제 나옵니다. 나와요. 자, 환지하니까 첫 번째 어떻게 환지한다. 환지 방법, 환지 설계가 여기에 첫 번째 포함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 설계입니다. 환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설계가 쫙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당신들 받을 환지가 새 땅에서 어떤 부록의 몇 번지다라는 어떤 환지 명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받을 그 환지의 필지별로 누구한테 준다. 필지별로 받을 환지 명세, 자기 받을 땅 명세가 다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종전에 요쪽에 소유하던 이 갑이라는 분한테 이 사람이 1000평의 땅이 있는데 개발사업 하고 난 다음에 다 그 위치면 참 좋을 것인데 이쪽으로 다 옮겨주면 이쪽 뭐 B 블록에 몇 절에 B-1절에 뭐 A 블록 요 땅을 준다 이렇게 명세가 다 나와 있어요. 자기 받을 땅 위치를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이 받을 땅 위치가 다 나옵니다. 나와요. 이것이 딱 나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원하지 않거나 너무 작다 할 때 청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분은요, 원치 않아요. 그러면 한제에서 빼버립니다. 돈 주고. 그래서 청산되는 토지입니다. 청산될 사람들, 청산 대상 토지나 위치, 명세도 여기 포함을 다 시켜줍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채비지와 보류지의 명시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 딱 나와 있어요. 보류지의 명시도 포함됩니다. 이거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종전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논밖에 없는 이게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이런 식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멋지게 개발을 딱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요, 각종 어떤 찻길도 생기고요, 각종 어떤 공원, 학교 등이 막 생겨요. 종전에 없던 이 땅 속에서 도로 등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사올 수 있습니까? 못 사옵니다. 요 내에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바꿀 때 요 사람이 1000평인데 500평만 딱 줍니다. 줘요. 해도 이익입니다. 종전에 한 평짜리 땅이 얼마냐?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인데 개발 끝났죠. 한 평짜리가 100만 원 뛸 수가 있습니다. 100배 뜰 수 있어요. 100배 뜰 수 있습니다. 다 줄 필요 없어요. 반만 줘도 큰 이익이죠. 반 줍니다. 반 띄주고요. 반 가지고 뭐 하냐? 반 가지고 도로 부지 만들고 학교 부지 만들고 공원 부지 만듭니다. 그러한 보류지, 이 사업을 위해서 목적을 쓰임새는 보류해 놓은 땅이 어디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중에서요, 여러분 공사할 때 비용 엄청 듭니다. 도로 공사하고요, 밑에 보시면 수도, 가스 막 집어넣죠. 공사 비용 몇백억 듭니다. 몇천억 들어요. 이런 막대한 비용을 땅 주인이 냅니까? 아닙니다. 이 50% 뗀 이 땅 가운데서 일부를 보통 40%는요 다 시설부지 배정을 쫙 합니다. 10%점을요 한쪽에 땅 모아가지고 땅을 팝니다. 팔아. 이 땅을 팔아가지고 판매 대금 가지고 공사비용 충당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채비지입니다. 채비지는 개발 사업할 때 비용 충당을 위해서 처분하기 위한 땅입니다. 이 땅 일부를 팔아가지고 판매한 비용 가지고 공사비용 충당을 합니다. 이 땅이 어디다? 채비지가 딱 나옵니다. 원래는요 처분한 땅이니까 제일 안 좋은 곳에 가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실제 가보시면 제일 좋은 요지의 채비지가 딱 나옵니다. 이 채비지 먹겠다라는 그 목적 가지고 건설회사가 공사를 쫙 대줍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씩 더 커지죠. 이렇게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합장이 돈을 좀 챙겨 먹으면 됩니다. 갔다 오면 돼요, 한번. 예. 그래서 그 위치도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들 환지죠, 환지. 땅 교환 사업입니다. 근데 땅 주냐? 대부분 땅 안 줍니다. 입체 환지, 아파트 줍니다. 실제로요. 땅 대신 입체적 환지, 건물과 그 지분권 줍니다. 그래서 입체입니다. 신청하면 다 입체 환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입체 환지를 하고자 할 때 입체 환지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또 하는 방법이 또 이것의 명세와 방법 등이 여기에 나와 있다 등이 포함될 내용입니다. 이게 말고도 기타 사항들이 몇 개 되어 있거든요. 특히 토지 부담률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어요. 자, 일부 땅을 띄어서 부담시켜서 50% 부담시켜가지고 그 땅 띄어서 이렇게 공사하고 비용 충당하고 다 이렇게 배치를 쫙 하기 때문에 토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감보한다, 감보율. 이 말이 바로 지금은요, 토지 부담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일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일부 떼어야 그 땅 가지고 팔아먹고 또 도로부지 만들고 해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토지 부담률이 몇 프로다. 이것도 보통 여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장을 넘어가세요. 한 장. 넘어가시고요. 한 장 넘어가시고 두 장입니다. 두 장 넘어가시고 세 장 넘어가세요. 세 장 딱 넘어가시면 이런 말 딱 보입니다. 이 세 장을 딱 넘어가시면 입체 환지 말고요. 네 장입니다. 네 장 넘어가세요. 256페이지에 네 장 딱 넘어가니까 6번에 환지의 인가라는 말을 보입니다. 인가. 6번에 보시면 256페이지에 인가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 환지할 때 보시면요, 시행자 조합에서 환지합니다. 그 환지할 때 종전입니다. 종전 조합장이 자기는 종전에 제일 끝에 안 좋은 땅에 딱 있습니다. 근데 지역 환지는요, 제일 가운데 환지를 딱 해놔요. 예? 또 반대자 있죠? 제일 끝에 버립니다. 막 자의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투명성 또 이 공정성을 위해서요. 작성한 요 환지는 인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인가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 중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는 그 공정성, 투명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이 작성한 환지에 한해서 인가받는데, 인가는요, 이 도지사가 잘 모릅니다.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행정청, 말단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 신청을 한다. 이것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번에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그 환지계건요, 공정성을 위해서 그 지방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 신청을 받게 되어 있다. 딱 보이십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진짜 자의적으로 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지방 실정을 제일 잘 아는 말단 행정청,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고 여기 딱 나와 있죠. 비행정청 시행자에 한해서만 인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다 해주세요. 자,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딱 넘어가세요. 지금 통관상도 이제 좀 어렵게 좀 나올 겁니다. 자, 통관상이 뭐냐?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환지 설계하는 방법 등이 쭉 나옵니다. 해서 249페이지가 가십니다. 자, 그럼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바로 환지 작성의 기준이 있다. 그거 딱 나와요. 자, 이것도요. 자, 모든 계획들의 수립의 기준 하면요. 전부 다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환지 계획만치는요, 공정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령으로 한다라는 말 딱 보입니다. 해서 보세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작성 기준에서 한 장을 딱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딱 보시면은 자, 그 박스 바로 위에 줄 보시면요, 환지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어떤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보이십니까? 줄 딱 끊으세요. 보통은 모든 계획들의 기준 딱 나면 국토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것만치만 딱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령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부터 잘 띄웁니다.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에 한해서만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시행 규칙으로 한다, 법령으로 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계획들은요, 다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발 계획, 관리 계획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많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영어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환지 설계 기준도 제발 잘 뜹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박스를 딱 보십니다. 박스를 딱 보시면요, 참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대원칙이 뭐냐라면요. 이렇습니다. 환지할 때는요, 적응환지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적응환지한다. 원칙이에요. 이 말은요, 기본적인 부담률입니다. 요 부담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요, 다 적응환지시킨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일부 이 사업에서 필요한 부담시킬 땅을 떼고 나서 나머지는요, 적응시킨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말은요, 종전에 있던 그 위치, 그 면적은 같이 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종전에 있던 땅 주인입니다. 이 갑입니다. 갑, 이 사람이 1000평에서 1000평이었다. 이렇습니다. 근데 요 사업을 위해서 50% 감보율을 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50%. 하니까 반을 딱 띄고 나면 500이 딱 남습니다. 그러면요, 요 500평, 이것은요, 원래 있던 이 사람이 있던 요 땅 위치로, 맞춰서 500을 줘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근데,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적응시킨다. 종전의 그 면적, 또 위치 등을 다 고려해서 적응시켜서 환지한다. 기본적인 토지 부담 빼고 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이 줘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자, 갑이 또 있습니다. 갑이 있어요. 얼이 있습니다. 얼은 누구냐? 보니까 이 사람은 종전에 100평이 딱 있어. 100평이 딱 있어. 있는데 50% 빼고 나니까 남는 것이 50이 딱 남습니다. 좀 작네요. 그래서요,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 해당 토지에서 앞으로 한 필지가 나올 때 최소한 넓이, 과소 토지가 정해집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할 때 최소한 100제곱미터를 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딱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은 빼고 나니까 50 남아. 작죠? 그러면 신청하면요, 50을 더 붙여줍니다. 돈 받고. 그래서 돈 받고 더 줍니다. 정환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100을 맞춰줍니다. 대신 돈은 징수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병이 있습니다. 병 사람이 종전에 보니까요, 1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딱 보니까 500이 딱 나왔습니다. 딱 나왔어요. 근데 좀 많다 보니까 당신한테 300만 주겠다. 대신요, 200은 좀 빼자. 이렇게 말해, 빼자. 대신 돈을 지급해줍니다. 청산금을 지급해줍니다. 돈 주고 나서 이것만 딱 지급해줍니다. 이게 뭐냐? 감환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적응환지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정감환지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도 입치한지부터 쭉 나오는데 이건 다 다음에 확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적응환지가 원칙인데 이렇게 정감환지 또요, 원칙 아니면 청산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작아. 보세요. 자, 뭡니까? 또 A가 있습니다. A 사람. 이 사람이 종전에 10평입니다. 10평. 근데 50을 빼고 나니까 5평 남습니다. 5평. 택도 없죠. 당신은 강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 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정환지, 감환지, 적응환지, 환지 부정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상들은 다음에 천천히 보시상입니다. 그 내용이 왼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오른편 딱 보세요. 토지 부담률 딱 나옵니다. 감보율. 자, 이 사업할 때 항상 당연히 감보시켜서 땅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토지 감보율이 뭐냐? 바로 토지 부담률입니다. 해당 토지가 부담해야 될 일정의 어떤 율이 있다. 라고 합니다. 해서 자, 보시는데 이제 그 감보율, 토지 부담률 딱 보시면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요, 2번을 딱 보세요. 박스 밑에 2번, 박스 안에 박스 밑에 2번입니다. 한도 딱 보이죠? 자, 토지 부담 시킬 때 평균 부담률이 전체국에서 50% 이걸 넘지 못한다. 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땅을 줄여서 준다 할지라도 반 이상은 줘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50%가 기준 원칙입니다. 이걸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50대여서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 포기해야 돼요. 그럼요, 50을 넘어서 60%까지 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틀은요, 구역의 지정권자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도입니다. 더 이상 못 뜁니다. 못 뛰어. 근데, 실제 그 땅 가치가 너무 낮아서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60을 초과해서 부담시키겠다 할 때는요, 그 구역의 소유자들 전원 100% 찬성이 있어야만이 초과될 수가 있다. 딱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보시면요. 원칙은 50% 초과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인정받으면 60%까지 할 수 있다. 또 구역 소유자 전원이 100% 동의하면 60을 초과해서 78% 부담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딱 나왔습니다. 체크만 딱 하세요. 이렇게 해서 부담시킨 그 부분을 떼어가지고 공사비용 충당하고 사업에 가는 각종 토지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번에 있고요.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아까 바로 환지 부지정, 또 강제 환지 부지정, 또 각종 정환지 감지가 쭉 나오네요. 그래서 살짝 콩 밑에 읽어만 보십시오. 상세하게 설명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죠. 제일 위에 첫 번째 박스는요. 본인들이 땅이 싫다 하면요. 신청하면요. 환지하지 아니하고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너무 작은 땅이면 강제로 환지 부지정 청산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또 두 번째로 보이네요. 이렇게 또 보시고 또 저 밑에 또
박스 보시면 정한지 강한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만 아시고 지금은 다 통과하세요. 배정할 때 원치 않으면요. 환지 부지정 청산할 수 있다. 환지하지 않는다. 돈 준다. 이겁니다. 또 너무 작을 때도 강제 환지 너무 작은 토지는 또 강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나오고 또 그 밑에 두 개는 넘어가시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요. 정환지 늘려서 또 줄여서 줄 수도 있다. 단 돈을 지급하고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딱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을 딱 가보십니다. 박스 밑에 3번 밑에 4번 딱 보시면 채비지 딱 보이네. 채비지. 시행자는요.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기타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하지 않고 보유지 정한다. 딱 되어 있어요. 보유지 가운데에서 그중 일부를 채비지 중에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은요. 경비 충당해서 땅을 팔아서 처분할 땅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비지라는 것은 보유지 가운데 목적을 잠시 보류해놓은 땅 가운데에서 경비 충당을 위해서 팔아버릴 땅이다. 바로 채비지라 부릅니다. 이것을 딱 정해서 비용 충당을 하게 됩니다. 실제 보시면. 그 다음에 땅이 또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요. 시군구청장은요. 채비지가 잘 팔리게 하려면요. 한쪽에 집단 형성을 시켜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한쪽에 집단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다. 라는 또 이어서 나와 있죠. 이 문장은 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땅을 환지한다가 대원칙인데 건물이나 건물로 환지한다. 입체 환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세요. 시행자는 필요할 때는 말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한다면 땅 대신 건물 일부와 그 지분권을 줄 수 있다. 바로 입체 환지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요 아파트 줄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입체 환지가 또 중요한 상인데 이것은 좀 지금 보시면 안 되니까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때 다음 것 때 보겠습니다. 입체 환지 건물 줄 때도 신청받고 또 줄 때도 법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다음에 천천히 볼 사기입니다. 또 어렵게 나올 때 다음 시험에 이 파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체크만 딱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오른편을 딱 보십니다. 환지 예정지가 딱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수용할 때 보죠. 수용할 때 보시면요. 미리 선분양을 다 합니다. 선분양을 다 해요. 그래서 선분양 다 하면 자기 소유할 땅이 다 미리 다 알 수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모든 공사를 다 조성, 도로 놓고 학교 다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 받은 분들이 가서 그 뒤에 건물을 지어 올린다. 이것이 원래 순서입니다. 순서. 근데요. 실제 가보시면요. 도로공사도 아직 완성이 안 되고 막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 또 학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먼저 올라가서 입주하는 아파트도 참 많이 보입니다. 왜? 선분양은 되었으니까 미리 다 확인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원래 완비되고 나서 또 공사하면 또 길이 엉망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용합니다. 당신들 미리 분양 딱 되어서 당신 땅이 나와 있으니까 수용 사업도요. 준공검사 전에 분양 파신 그 땅들 이용하세요. 준공검사 전에 사용 허가를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허가 받고 나서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 하기 전에 먼저 아파트가 완성이 딱 되어서 분양을 막 칩니다. 참만 판교 오시면 판교 공사할 때 보시면 공사 엄청 하고 있는데 미리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보입니다. 역시 공사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학교 있고 도로 있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것이 원래 순서인데 순서가 많이 바뀝니다. 미리 선분양 쳤으니까 미리 공사하게 선 사용가 다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그래서 실제 입주해보면 학교 없이 도로 없이 막 그렇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탄 가보시면 공사 하고 있는데 이미 입주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제 나온다 이거죠. 환지 똑같습니다. 환지 보세요. 환지 명세 다 나와 있죠. 응? 공사 안 해도 앞으로 공사 끝나면 자기 받을 땅은 다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함과 동시에 이 땅에 대해서 미리 환지한 것처럼 우리가 처분할 테니까 이 땅 출이 아직 아니지만 당신 땅이 될 것이니까 미리 공사하세요. 처분을 해줍니다. 지금 나오네요. 보십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해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환지 명세가 다 나와 있어. 받을 위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공사함과 동시에 이 땅 가서 쓰게 해줍니다. 해줘요. 환지도 보시면요. 그래서 딱 나옵니다. 자, 시행자는요, 사업시행에서 필요할 때는요, 개발구역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환지 명세가 다 나와 있으니까 미리 당신 환지가 된 것처럼 이용하세요. 라는 처분을 미리 해줄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조성공사 막 할 때 건물이 막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미리 서게 처분해주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선분양 받거나 선환지 다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끝나면 자기 땅이 될 것인데 미리 공사함과 동시에 건물 지어서요 허가 처분을 해준다 이거죠. 이 명칭이 환지에서는요 처분이 뭐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어차피 선분양되어서 또요 환지 명칭가 다 나와서 받을 땅 위치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함과 동시에 건물 먼저 지어서야 합니다. 원래 원칙은 도로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수구 다 판 다음에 학교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도로 엉망되겠죠.
이중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과 동시에 미리 쓰세요. 처분을 해줍니다. 이것이 환지에서는 이만 붙죠. 수용일 때는요, 준공검사전 사용과 환지는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리 자기 땅에 된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절차는 필요 없고 3번 딱 가십니다. 효과입니다. 요 처분을 딱 해주면 효과가 딱 나옵니다. 보세요. 1번 딱 보시면 지정이 딱 되어지면 종전에 있던 그 토지 소유자 등은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 일로부터 환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이게요, 그 다음 날 되면 진짜 자기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까지만 해서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딱 나옵니다. 자, 뭐랬죠? 자, 보십니다. 간단한 상입니다. 간단한 상. 미리 쓰게 해준다. 요겁니다. 해서 보니까 갑이라는 분이 이쪽에 땅이 있습니다. 있어요.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에 딱 있는데요. 이 땅에 대해서 처분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대해서 설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권도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있는데요. 자, 자기 받을 환지 위치가 어디냐? 딱 여기만 딱 좋겠는데 개발사 끝나고 난 다음에 환지 받을 위치 명세를 딱 보니까 나의 환지는 요쪽에 형성이 딱 있네. 당신이 이쪽에 이 50% 가가지고 주겠다. 딱 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요쪽 위치가 요쪽인데 요쪽은요 원래 을이 소유한 땅입니다. 근데 요 위치로 환지 계획이 딱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은 누구냐? 요 환지 될 때까지는요 이 땅 주인은 을입니다. 을도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도 처분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사 끝나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미리 넘어간 것처럼 처분을 딱 해주면요.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요 권리만 일로 탁 넘어와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 을주인은요. 요 수익권을 사용권을 방해 못합니다. 쓰게 해야 됩니다. 대신요. 소유자는 계속 을입니다. 환지처분 공고한 그 다음 날 되면요. 소유권도 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미리 어차피 받을 이 땅에 대해서 미리 당신 땅이 된 것처럼 처분해 줄 테니까 이용하세요 이겁니다. 건물 지어세요 이겁니다. 응? 이해됩니까? 응? 보세요. 자,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도 사업을 딱 시행했습니다. 근데요, 요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2021년도 끝이 납니다. 그럼 이때 가서 2021년도부터 건물을 짓고 이용이 됩니다. 응?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넘어올 땅이고 이용 못하는 땅입니다. 공사 막 할 때 보시면요. 도로공사 다 한 다음에 그때 또다시 각 필지마다 건물을 막 지어. 그럼 하수구 막히고요. 도로 엉망됩니다. 이중 낭비입니다. 그래서 대개 다 보시면요. 요 도로공사 한가 동시에 어차피 분양되거나 환지가 딱 나와 있는 그 병세에 땅 주인한테 좀 쓰세요. 같이 쓰세요. 이렇게 합니다. 뒤에 가서 또 엎어치지 마. 엎어치기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도로공사 할 때 미리 건물 다 지어 놓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처분을 해준다 이거죠. 어차피 줄 땅에 대해서 미리 공사 한가 동시에 조성공사, 땅 파는 공사 한가 동시에 이쪽 블록은 건물도 같이 지으세요. 그러면 이중 낭비를 막습니다. 먼지판 한 번에 끝나야지. 공사할 때 먼지판, 또 건물질 또 먼지판이 막 했을 때 그러면 10년 뒤에 입주합니다. 그런 시간도 단축하고 어차피 주어질 한지니까 땅이니까 미리 당신 땅이 된 것처럼 건물 짓고 이용하세요. 단 소유권은 나중에 넘어옵니다. 이걸 먼저 해준다 이거죠. 이 처분을 해줍니다. 이것이 환지에서는요. 처분이 뭐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고요. 수용 방식일 때는 준공검사전 사유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볼까요? 보시면 자 수용 방식도 나올 겁니다. 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을 넘어가 보세요. 네 장 넘어가 보세요. 네 장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267페이지 보세요. 지금 요 제7질은요 수용 방식 사업을 말합니다. 제일 뒤에 우리 책에 항상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공사 완료 공고 딱 보이죠? 보이십니까? 그 편에 제일 밑에 보세요. 4번에 보세요. 준공검사전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요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예? 사용 못합니다. 원칙은요. 지금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267페이지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제 하단부에 26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자 수용 방식 등일 때 공사 완료 공고 전까지는요 조성된 토지를 채비지 빼놓고 사용할 수 없다. 원칙이죠. 그렇지만 딱 보시면 다만 사업 시행에 방해 전지 등을 더 확인해 가지고 사용 허가 미리 받으면 쓸 수 있다 되어 있죠. 준공 검사선 사용 허가 받으면 미리 공사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공사 완료 공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당 토지를 건물 짓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 그죠? 준공 검사선 사용 허가를 받으면 미리 공사하게 해준다. 얘기입니다.
소유권도 말입니다. 그 분양받아도 이 소유권은요, 공사적 공고되어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 전에 미리 공사하게 해준다 이거죠. 해준다.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해서 환지 똑같아요. 환지도 받을 환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끝나기 전에 미리 쓰게 해줍니다.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칭만 바뀝니다. 미리 공사하게 해주겠다 이 처분입니다. 공사하게 쓰게 해주겠다. 단 소유권은 뒤에 넘어온다. 둘 다 똑같습니다. 소유권 뒤에 넘어옵니다. 쓰게만 해줍니다. 이 처분을 해줄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기 효력 3번에 있는 요 1번 요 사항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또 한 장 넘어가시니까 또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보시면 3번에 수의 내용 있죠. 요걸 이용하게 되면 그 환지 예정지 그 땅의 옛 주인은 그 쓰게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쓰게 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런 게 1번과 3번 이것만 다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 가시면 기타 조치. 이 사항들은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다 넘어가세요. 앞으로도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네요. 조치는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가시면 4번에 환지 처분이 나옵니다. 환지 처분.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빨이 참 안 좋으니까 발음도 많이 세죠. 그죠? 이빨이 상당히 안 좋네요. 오늘. 요즘 막 지방을 도니까 이게 몸이 많이 축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 중인데 아마 다음 주나 그 3월 때부터는요, 이게 토요일 날 합반하죠. 그죠? 합반하죠. 그래서 공법도 오전반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간반으로 통합할까 이렇게 오늘 얘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오전반 안 하고 밤에 수업을 한 걸로, 오전 부분들 밤에 오실 수 있으면 밤에 오셔야죠. 통합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제가 온전히 몸을 좀 챙기고 와야지 않을까. 새벽에 오거든요. 새벽에 5시에 딱 서울 와가지고 대충 잠도 못 잡니다. 오다 보니까 항상 멍하게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래서 언제나 같은 수업을 위해서 좀 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전 수업을 아예 수험생 별로 없으니까 폐강하고 밤에는 합반해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시하고 세법은 다 한 타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한 타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밤에는 수업을 합니다. 오전에 조금 잘해서 그렇죠. 오전에 수험생 별로 없습니다. 한 3분, 4분밖에 없어요. 오전에. 그래서 밤에 몰아서 수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안 되면 또 다음 달도 많이 오시면 또 한 수업씩 오전 해야 되겠죠. 보시고요. 자, 그래서 환지처분 보겠습니다. 환지처분 이걸 해야 이제 소유권이 탁 넘어옵니다. 그래서 공사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면 일단은 절차를 밟아가지고요, 환지처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요, 공사 끝이 나면 이 검사를 딱 받게 되면 이때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이 하나를 딱 하게 되겠습니다. 환지처분. 저번 시험에 환지파들은 저번 시험에 환지처분만 딱 나왔습니다. 저번 시험에. 딴 건 다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는 환지계획편에서 특히 입체환지가 꼭 나올 거니까 확인을 꼭 하시고 3월달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이 나면 이제 환지처분합니다. 환지처분. 환지 뭐냐? 토지 교환되었다. 땅 바뀌었다 라는 것을 처분해주고 통지한다, 또 공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환지되었다, 땅 바뀌었습니다,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처분입니다. 예? 끝이 났으면요, 환지기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통지해주고요, 공부에 공람을 딱 시키면 그 다음 날부터 말입니다, 바로 환지가 딱 되어집니다. 보세요. 이걸 딱 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환지기획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통지해주고요, 그들 지방신문에 공부에다가 공람을 시킨다, 공고를 한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걸 하면요, 요 다음날 딱 되어지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날 되면 뭐 싫든 좋든요, 이제 환지는 종전 토지가 된 걸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또요, 그 다음날 되면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정한지, 감한지 했습니다. 했을 때, 요 창상금 나오는데, 요 창상금이 확정됩니다. 창상금이 확정이 딱 되어서 창상금을 징수하고 창상금을 교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하면 바로 그 다음날 되면요, 환지는 종전토지로 본다. 이건 종전토지에 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옮겨온다 얘기입니다. 이 토지에 붙어있는 땅은 좀 작아질지 몰라도 이 토지에 붙어있던 각종 어떤 소유권, 각종 어떤 사용권 전부 다 넘어온다 얘기입니다.
그 토지에 붙어있던 각종 압류, 가압류 다 붙은 채로 넘어온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자, 환지처분의 절차에서는 제일 밑에 보시면요. 자, 환지처분 공고 4번 딱 보십니다. 검사를 받은 경우에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한다 되겠습니다. 하는 방식은요. 환지처분 하려고 할 때는 환지계획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알리고 이를 공부에 공고하면 된다. 딱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1번입니다. 이거 했을 때 효과입니다. 보십시오. 1번. 환지계획서 정한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그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 말은요. 종전 토지에 있던 면적은 줄지만 그 토지에 붙은 모든 권리가 다 같이 넘어온다 이겁니다. 소유권, 지상권, 각종 어떤 뭡니까? 각종 어떤 압류, 가압류 다 붙은 채로 넘어온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요. 환지계획서 환지를 정하냐. 청산되어서 환지에서 제외한 토지가 있으면 그 있던 권리가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24시에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충 헌적은 남아있지만 헌적이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24시에 싹 없어진다. 청산되어진 토지, 이 환지에서 뺀 토지는요. 그 소유권 헌적이 그 24시에 없어진다. 이 말 되겠습니다. 되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그런데 다 넘어오는데 넘어오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행정상 재판상 그 토지의 위치에 붙어 있는 처분입니다. 어떤 그 인근에 그린벨트가 묶였다. 또는요, 각종 어떤 이 처분금지, 인근의 환경유해,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침해 방지를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 땅 붙어 있다. 거기에 계속 붙어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지역권은요, 토지에 붙는 권리죠. 그래서 토지에 계속 이익이 남아있으면 그 토지에 계속 붙어 있다 해서 행정상, 재판상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넘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 2번 체크만 다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딴 거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한 장은 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청산금이 딱 나옵니다. 청산금. 아까 정감 환자면 청산금은 지급해주고 징수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인데, 오른쪽을 딱 보세요. 제일 5번 딱 보이시네요. 청산금은요, 환지처분 공고한 날 그 다음 날에 확정이 되어집니다. 확정이 되어지면 이제 번복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6번 보시면 확정이 딱 되어지면 이제 청산금은 징수하고 교부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또 넘어가세요. 다섯은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7번 넘어가시고 8번 딱 보세요. 그런데 청산금을 낼 자가 이를 안 내고 있다 할 때는요, 강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조합 등 일들은요, 강제 징수를 관할 시군한테 또 위탁을 할 수 있다 해서 징수를 해주면 또 금액의 또 4%죠. 예, 조합 비행청이 아닌 비행청은 4%를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청이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입니다. 보통은요, 공공자격은 2% 주는데 이 경우는요, 행정청이 아닌 모든 시행자, 공공이라 할지라도 4% 지급하는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또 안 받아요. 그러면 공탁을 할 수 있다. 9번 딱 나와 있고요. 이런 청산금에 관한 징수와 교발 권리를 전부 다 5년간 행사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하고 또 10번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십니다. 자, 강가 보상금 다음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이제 수용 파트에서의 공사 끝나는 절차가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기타 사항이 쭉 나오는데 뒤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굳이 하나 더 보신다라면요. 273페이지 가시면 도시개발 채권이 보입니다. 토지상한 채권이 아니고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시상이니까 무시 못하는 상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것이 저 뒤에 비용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기타 보칙 벌칙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니까 바로 개발법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게 많지 않으시죠? 오늘 좀 빠르겠지만 그 내용만 잘 취합하셔도요, 6개에서 4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개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또 한 달 동안 또 더 확대해서 봅니다. 그 2개는요, 확대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오늘 배우신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충분하게 4개 마칩니다. 마치고요. 2개를 위한 좀 더 확대되는 공부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시면 머리 아프시고요. 포기할 수 있으니까 개발법은 딱 초기에 했던 요 내용만 틀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해. 4문제만 딱 맞히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을 맞힙니다. 맞히니까 되면 충분하시고 다음 주부터는요, 정비법 보시는데 정비법도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개 맞히겠다 하면요, 간단하게 몇 개만 딱 취하시면 4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기에 쓸만한 내용들만 잘 이해하셔도 3분의 2까지의 점수는 얻습니다. 믿습니까? 믿지 못하시는 표정이네. 시험을 쳐보세요. 그럼 믿습니다. 괜히 열심히 했다라는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 법들은요, 개발 정비는요, 괜히 열심히 했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확대할 필요 없어요. 딱 집어서 딱 보시면 반만 맞춰도 충분하기 때문에 4개다.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오히려 국토계획과 건축법에서 점수 잘 빼면 됩니다. 농지법은 할 것도 없습니다. 10월달에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2개는 맞춥니다. 맞으니까 지금 오늘 보신 개발법 안심하시고 오늘 짚어준만 보시면 6개에서 4개는 무조건 맞춥니다. 시험은 쳐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예. 진짜고 그렇게 믿어주고 다음 주부터 정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파가지고 이거 아파가지고 더 수업을 못하겠네. 이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